혹시 요즘 들어 거울 앞에 서실 때마다 한숨이 절로 나오시진 않으신가요? 기억나시죠? 40대까지만 해도 허리가 참 날씬했잖아요. 바지 입을 때 불편함이라고는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50대를 지나면서 슬슬 아랫배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60대가 되고 나니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것 자체가 싫어지는 경험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입으실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전에 편하게 입던 바지의 단추가 배 위에서 팽팽하게 당깁니다. 숨을 들이쉬면 단추가 튕겨 나갈 것 같고, 그렇다고 한 치수 큰 바지를 사자니 또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시죠? 치마를 입으시는 분들은 지퍼가 등 뒤에서 막혀버려서 결국 고무줄 치마만 찾게 되셨을 거예요. 제가 30년 넘게 어르신들을 만나오면서 60대 이상 어르신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이 뱃살 문제입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분들 10분 중 7분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선생님, 밥을 반 공기로 줄였어. 국수도 끊었고 빵도 안 먹어. 그런데 애 뱃살은 그대로인지 모르겠어. 젊었을 때는 조금만 덜 먹으면 금방 빠졌는데 지금은 뭘 해도 안 빠져. 운동을 해야 하는 건 아는데 무릎이 아파서 걷기도 힘들고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웬만한 운동은 다 무리예요. 이 말씀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이야기 아니신가요? 그 마음 제가 정말 잘 압니다. 나이가 들면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근육은 줄어들죠. 같은 양을 먹어도 예전처럼 소화가 안 됩니다. 거기에 무릎 관절염, 허리 디스크, 어깨 통증까지 겹치면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사치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포기하십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이 나이에 뱃살 빼겠다고 굶을 수도 없고 이렇게 체념하시면서 점점 늘어나는 허리둘레를 그냥 받아들이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따라하시면 굳이 땀 흘리며 운동하지 않으셔도 밥을 굶거나 맛있는 음식을 참지 않으셔도 단 5일 만에 허리둘레가 줄어드는 변화를 직접 느끼실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에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 게 있으면 세상에 뚱뚱한 사람이 있겠어. 이렇게 고개를 저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어르신들께 이 방법을 권해드리고 일주일 뒤에 다시 오신 분들의 표정을 보면서 그리고 직접 줄자로 허리둘레를 재어보면서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비법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집 냉장고에 하나쯤은 있는 그거, 바로 매실청입니다. 아니, 매실청이요? 그거 설탕 덩어리 아닙니까? 당뇨 있는 사람은 쳐다도 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래서 냉장고 한쪽에 있는 매실청을 꺼내지도 않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매실청에 어떤 것을 넣어서, 어떤 시간에, 어떤 방법으로 드시느냐에 따라 이 매실청이 뱃살을 녹이는 최고의 명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매실청에 정확히 무엇을 넣어야 하는지, 그 조합이 과학적으로 뱃살을 빼는데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하루 중 얼마만큼 드셔야 5일 만에 눈에 보이는 효과를 얻으실 수 있는지 그 모든 것을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나가시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실 수 있으니 반드시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매실청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오해부터 확실하게 풀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매실청은 결국 설탕물 아닙니까? 설탕 1kg에 매실 1kg 넣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걸 마시면 당뇨 수치가 치솟는 거 아닌가요? 이 질문, 제가 진료실에서 정말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해 때문에 매실청의 놀라운 효능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만났던 박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박할머니는 올해 72세이시고 3년 전에 당뇨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공복 혈당이 140을 넘었고 당화혈색소도 7.1을 기록했죠. 그때부터 할머니는
단 음식이라면 쳐다보지도 않으셨어. 손주들이 생일이라고 케이크를 사와도 촛불만 불어주고 한 조각도 안 드셨습니다. 과일도 안 드시고 고구마도 안 드시고 심지어 밥도 반 공기 이상은 절대 안 드셨어. 식탁에 앉으시면 가족들이 맛있게 드시는 것을 그냥 바라만 보시면서 본인은 두부랑 채소만 조금 드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식단 조절을 철저하게 하시니 장운동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이틀에 한 번 화장실을 가시더니 나중에는 4일에 한 번, 심할 때는 일주일 내내 화장실을 못 가시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나마 겨우 화장실에 가셔도 얼굴이 빨개지도록 힘을 주셔야 했고 다 보고 나면 진이 다 빠져서 한동안 움직이질 못하셨어요. 변비가 심해지니 당연히 배가 빵빵하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랫배가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하루 종일 가스가 차서 속이 더부룩했습니다. 밥맛도 없어지고 조금만 먹어도 체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그래서 할머니는 허리둘레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밥을 적게 먹는데도 배는 오히려 더 나왔어요. 변비로 인해 장 안에 노폐물이 쌓이고 가스가 차고 거기에 부종까지 겹치면서 허리둘레가 석 달 만에 5cm나 늘어난 겁니다. 할머니는 너무 억울해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아무것도 안 먹어. 그런데 애 배만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어. 차라리 맛있는 거라도 먹고 살이 찌면 억울하지라도 않을 텐데. 그때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혹시 집에 매실청 있으세요? 할머니 표정이 그때 어찌나 놀라셨던지요. 눈이 동그래지시면서 되물으셨습니다. 매실청이요? 저 당뇨 있는데요. 그거 설탕 덩어리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렸습니다. 매실청은 분명히 설탕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매실을 설탕에 재워서 3개월 이상 숙성시키는 동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매실에서 빠져나온 구연산과 사과산이 설탕과 결합하면서 단순당이 과당과 포도당으로 분해되고 발효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처음 넣었던 백설탕 그 자체가 그대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포도즙이 와인이 되면서 성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처럼 매실청도 숙성 과정에서 전혀 다른 물질로 변화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마음껏 드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정량을 물에 희석해서 드시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실청의 구연산이 소화를 촉진하고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서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께는 큰 도움이 됩니다. 박 할머니께 매실청을 어떻게 드시면 좋은지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를 더 넣으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그 비법입니다. 일주일 뒤에 박 할머니가 다시 오셨을 때 제가 먼저 놀랐습니다. 할머니 얼굴에 화색이 돌았고 걸음걸이도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선생님, 4일째 되는 날부터 화장실을 갔어요. 그것도 힘 안 주고 편하게요. 배가 홀쭉해지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허리둘레를 재어보니 일주일 만에 3cm가 줄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방이 빠진 것이 아니라 장 안에 쌓여있던 노폐물과 가스가 빠지면서 생긴 변화입니다. 하지만 할머니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변화였습니다. 여러분, 뱃살이라고 다 같은 뱃살이 아닙니다. 진짜 지방이 쌓인 뱃살도 있지만 변비와 가스 때문에 배가 불룩해진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장 운동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뱃살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런 뱃살은 운동으로도 잘 빠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잇몸 일으키기를 해도 장 안에 있는 숙변이 빠지지 않으면 배는 그대로입니다. 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장을 깨끗하게 비워내고 가스를 빼고 그래서 부풀어 올랐던 배를 원래대로 돌려놓는 것이죠. 여러분, 매실이라는 과일이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 오래전부터 사랑받아 왔는지 아십니까?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매실을 가리켜 삼독을 없앤다고 했습니다.
삼독이라 함은 물의 독, 음식의 독, 피의 독을 말합니다. 지금처럼 냉장고가 없던 시절, 여름철 음식이 쉽게 상했던 그때, 조상들은 매실로 담근 음료를 마시며 식중독을 예방했습니다. 조선시대 왕실에서도 매실은 귀한 약재로 사용되었습니다. 동의보감에는 매실이 갈증을 먹게 하고 기를 내리며 설사를 그치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심장을 편안하게 하고 오장육부의 기운을 북돋운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할머니, 어머니 세대의 여성분들은 여름이 오기 전에 반드시 매실청을 담그셨습니다. 5월에서 6월 사이 청매실이 나올 때 한 해 먹을 매실청을 담가 두시는 것이 가정마다 내려오는 연례 행사였죠. 그랬을까요? 그냥 맛있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은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매실청을 꾸준히 마시면 배탈이 안 나고 소화가 잘 되고 몸이 가벼워진다는 것을로. 의학 지식이 없어도 연구 논문을 읽어본 적이 없어도 수백 년간 이어져 온 경험이 그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저희 예할머니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배가 아프다고 하면 예할머니께서는 항상 찬물에 매실청을 타서 주셨습니다. 그걸 마시고 나면 신기하게도 배가 편안해지고 화장실에 다녀오면 언제 아팠냐는 듯이 뛰어놀고 했습니다. 그때는 그런지 몰랐습니다. 그냥 할머니가 주시는 것이니까 마셨고 효과가 있으니까 좋아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제가 의학을 공부하고 인체의 작동 원리를 알게 되면서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얼마나 정확했는지로.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조상들은 매실을 먹을 때 절대 매실만 먹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들,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어머니나 할머니께서 매실청 담그실 때 항상 무언가를 함께 넣으셨던 것 같지 않으세요? 어떤 집에서는 생강을 넣었고, 어떤 집에서는 계피를 넣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매실청을 드실 때 꼭 식초를 몇 방울 떨어뜨려서 드셨고, 어떤 분들은 들기름을 함께 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조상들의 지혜입니다. 매실의 효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매실과 궁합이 잘 맞는 재료들을 함께 사용했던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시너지 효과를 노렸던 거죠.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도 바로 이 전통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과학적으로 그 조합이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지를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전통의 지혜와 현대 과학이 만나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우리 조상들이 경험으로 알았던 것을 이제는 그런지 이해하면서 더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매실청이 뱃살 빼는데 효과가 있는지 그 과학적인 원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의학 용어는 최대한 피하고 쉬운 비유로 말씀드릴 테니 편하게 들어주세요. 먼저 매실청의 핵심 성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매실에는 구란산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구란산은 레몬이나 오렌지 같은 신과일에도 들어 있는데 매실에는 레몬보다 더 많은 구란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구란산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구란산은 장의 근육을 자극합니다. 우리 장은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아래로 밀어내는 운동을 끊임없이 합니다. 이것을 연동운동이라고 하는데요. 나이가 들면 이 연동운동이 느려집니다. 마치 오래된 세탁기가 힘없이 돌아가듯이 장도 기운 없이 느릿느릿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구란산이 들어가면 장의 근육이 자극을 받아서 운동을 더 활발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세탁기에 기름칠을 해준 것처럼 장이 힘차게 움직이면서 안에 있는 노폐물을 아래로 밀어내는 겁니다. 두 번째, 구란산은 장 안에 나쁜 균을 죽입니다. 우리 장 안에는 좋은 균과 나쁜 균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건강한 장은 좋은 균이 많고 나쁜 균이 적은데 나이가 들면 이 균형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이 나쁜 균이 많아지면 가스가 많이 생기고 배가 빵빵해지며 냄새나는 방귀가 자주 나옵니다. 매실의 구연산은 이 나쁜 균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장 안의 환경을 깨끗하게 정화해서
좋은 균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러면 가스도 줄어들고 배도 덜 빵빵해집니다. 세 번째, 구란산은 신진대사를 촉진합니다.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신진대사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 신진대사가 느려져서 같은 양을 먹어도 예전처럼 에너지로 다 쓰이지 않고 지방으로 쌓이게 됩니다. 구란산은 이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 세포 안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있는데 이 구란산이 이 공장을 더 활발하게 돌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먹은 음식이 지방으로 쌓이는 대신 에너지로 더 많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매실청만 드시면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5일 만에 눈에 보이는 변화를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실청이 하는 일은 장을 자극하고 균을 죽이고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것인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비유를 들어볼게요. 매실청은 자동차의 엔진과 같습니다. 엔진이 아무리 좋아도 기름이 없으면 차가 달릴 수 없겠죠? 또 엔진이 좋아도 길이 꽉 막혀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매실청이 장의 엔진을 켜주었다면 이제 필요한 것은 장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윤활유와 장 안에 있는 딱딱한 노폐물을 녹여서 배출시킬 수 있게 해주는 보조 재료입니다.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 제가 알려드릴 4가지 재료입니다. 이 재료들을 매실청과 함께 드시면 매실청의 효과가 2배, 3배로 증가합니다. 매실청과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되는 첫 번째 재료는 바로 들기름입니다. 요즘 시니어분들 사이에서 매실청과 들기름 조합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장청소 콤비 혹은 혈관 청소부라고 불릴 만큼 효과가 좋기 때문입니다. 이 2가지가 만나면 시너지가 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매실청은 장의 엔진을 켜는 역할을 합니다. 장 근육을 자극해서 연동 운동을 활발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장 안에 있는 노폐물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아무리 장이 힘차게 움직여도 잘 빠지지 않습니다. 마치 배수구에 찌꺼기가 단단하게 붙어 있으면 물을 아무리 틀어도 잘 안 내려가는 것처럼요. 들기름은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들기름의 풍부한 지방 성분이 장벽을 부드럽게 코팅하고 딱딱해진 노폐물을 감싸서 미끄럽게 만들어 줍니다. 마치 미끄럼틀에 물을 뿌린 것처럼 장 안의 것들이 쑥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매실청이 밀어주고 들기름이 미끄러지게 해주는 것이죠. 이 2가지가 만나면 오래된 숙변도 훨씬 쉽게 배출됩니다. 게다가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것은 혈관 건강에 아주 좋은 성분인데요.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뱃살이 빠지면서 동시에 혈관 건강까지 챙길 수 있으니 일석이조인 셈입니다. 2번째 재료는 생강입니다. 매실은 성질이 평이하거나 약간 서늘한 편입니다. 그래서 평소 손발이 차거나 찬 음식을 드시면 배가 살살 아프신 분들께는 매실청만 드시면 오히려 속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생강이 완벽한 파트너가 됩니다. 생강에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매실의 시원한 기운과 생강의 따뜻한 기운이 만나면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장점은 더욱 극대화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몸이 차가워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름에도 손발이 시리고 아랫배가 차갑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런 분들께 매실과 생강 조합은 정말 좋습니다. 소화력도 좋아지고 면역력도 강화되며 배탈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3번째 재료는 계피입니다. 계피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생강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계피만의 특별한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앞서 당뇨가 걱정되어서 매실청을 못 드신다는 분들 말씀 기억하시죠? 계피를 함께 드시면 그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계피에는 인슐린의 활성을 돕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몸에서
할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더 잘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매실청의 당분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계피는 그 부담을 줄여주는 든든한 조력자가 됩니다. 또한 계피는 아랫배가 차가운 분들의 장 건강에 특히 좋습니다. 배가 차면 장 운동이 느려지고 그러면 변비가 생기고 뱃살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계피의 따뜻한 기운이 이 악순환을 끊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 재료는 천연 발효 식초입니다. 매실에도 구란산이 풍부하지만 여기에 천연 발효 식초를 소량 더하면 그야말로 피로 회복의 끝판왕이 됩니다. 식초에 들어있는 초산과 매실의 구란산이 만나면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가 훨씬 활발해집니다. 특히 근육에 쌓인 피로 물질인 젖산을 분해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가 않아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나이가 들면 피로 회복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매실과 식초 조합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기운이 나면 움직임도 많아지고 움직임이 많아지면 자라니 칼로리 소비도 늘어납니다. 그러면 뱃살도 빠지기 쉬워지는 선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한 식초는 칼슘 흡수율을 높여서 뼈 건강에도 좋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께 뼈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재료들은 각각 따로 먹어도 좋지만 매실청과 함께 했을 때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매실청이 기본 베이스가 되고 여기에 상황과 목적에 따라 재료를 선택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드셔야 5일 만에 효과를 보실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실청과 들기름 조합입니다. 이 조합은 변비가 심하시고 아랫배가 빵빵하게 나오신 분들께 특히 추천드립니다. 장 안에 오래된 숙변을 배출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조합이기 때문입니다. 섭취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소주잔을 준비하세요. 소주잔의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까지 매실청을 따르세요. 그리고 거기에 들기름을 밥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넣으세요. 가볍게 저어서 섞은 다음 한 번에 드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공복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물 한 잔 드신 다음 30분 정도 후에 이것을 드세요. 빈속에 드시면 장에 바로 흡수되어서 효과가 빠릅니다. 다만 이가 약하신 분들은 공복에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침 식사를 가볍게 하시고 나서 식후 30분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맛이 너무 진하다고 느끼시면 따뜻한 물을 조금 섞어서 희석해 드셔도 됩니다.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이 장 운동에 더 좋습니다. 보통 이틀에서 3일 정도 지나면 화장실 가는 것이 편해지시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4일에서 5일째 되면 아랫배가 들어간 것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매실청과 생강 조합입니다. 이 조합은 평소 손발이 차고 소화가 잘 안 되고 찬 음식을 드시면 배가 아프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생강을 사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생강즙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생강을 강판에 갈아서 즙을 짜거나 시중에서 파는 생강즙을 구입하셔도 됩니다. 매실청 한 숟가락에 생강즙을 3방울에서 5방울 정도 넣으세요. 그리고 따뜻한 물을 컵 반 정도 부어서 희석한 다음 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매실청을 담그실 때부터 생강을 넣는 것입니다. 매실을 담그실 때 생강을 판으로 썰어서 함께 넣으시면 숙성 과정에서 생강의 성분이 매실청에 스며듭니다. 이렇게 만든 매실청은 따로 생강을 넣지 않아도 생강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식후와 저녁 식후에 한 잔씩 드세요. 몸이 따뜻해지면서 소화가 잘 되고 배가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셋째, 매실청과 계피 조합입니다. 이 조합은 당뇨가 걱정되시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께 특히 추천드립니다. 또한 아랫배가 차갑고 생리통이 있으신 분들께도 좋습니다.
계피를 사용하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피가루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매실청을 따뜻한 물에 희석한 다음 계피가루를 찻숟가락으로 4분의 1 정도 살짝 뿌려주세요. 너무 많이 넣으면 맵고 쓴맛이 날 수 있으니 처음에는 아주 조금만 넣으세요. 두 번째는 계피 스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수정과 만들 때 쓰는 계피 막대 있잖아요. 그것을 매실청 희석한 물에 하나 띄워서 향긋하게 우려내시면 됩니다. 맛도 좋고 향도 좋아서 음료처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식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를 하시고 나서 30분에서 1시간 후에 드시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완만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 매실청과 천연식초 조합입니다. 이 조합은 피로감이 심하고 기운이 없고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매실청을 물에 희석하실 때 천연 발효식초를 찻숟가락 반 정도만 넣으세요. 너무 많이 넣으면 너무 쉬어서 드시기 힘들고 이에도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사과식초나 현미식초, 감식초 같은 천연 발효식초를 사용하세요. 합성식초는 효과가 떨어지고 몸에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꼭 천연 발효식초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점심과 저녁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오후에 피로감이 몰려오시는 분들은 점심 식후에 드시면 오후 시간을 훨씬 활기차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4가지 조합을 5일 동안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극적인 변화가 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틀째, 3일째가 되면 화장실 가는 것이 편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4일째, 5일째가 되면 거울 앞에서 분명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배가 덜 빵빵하고 허리띠가 조금 느슨해졌다면 그것이 바로 장 안에 쌓여있던 노폐물과 가스가 빠졌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하니까 잘 들으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매실청과 그 조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체질이나 상황에서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 사항을 숙지하시고 따라해 주세요. 첫째, 당뇨가 있으신 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매실청에는 분명히 당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숙성 과정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해도 완전히 당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소량으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찻숟가락 한 숟가락만 물에 희석해서 드시고 드신 후에 혈당을 체크해 보세요. 만약 혈당이 크게 오르지 않으면 조금씩 양을 늘려 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혈당 수치가 불안정하거나 인슐린 주사를 맞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에 드시기 바랍니다. 계피를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당뇨 치료제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생각해 주세요. 둘째, 이장이 약하신 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매실청의 구연산은 이산 분비를 촉진합니다. 건강한 분들께는 소화를 돕는 좋은 작용이지만 이암이나 이궤양이 있으신 분들께는 오히려 속이 쓰리고 아플 수 있습니다. 특히 식초를 넣는 조합은 이가 약하신 분들께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구연산의 초산까지 더해지면 이벽에 자극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장이 약하신 분들은 매실청을 충분히 희석해서 드시고 반드시 식후에만 드세요. 빈속에는 절대 드시지 마시고 속이 쓰리거나 불편하면 즉시 중단하세요. 셋째,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매실청은 장 운동을 촉진하기 때문에 원래 장이 예민하거나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께는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들기름 조합은 변을 부드럽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서 설사 경향이 있으신 분들께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매실청만 아주 소량으로 드시거나 생강이나 계피처럼 장을 따뜻하게 해주는 조합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라박, 당뇨약, 혈액 응고 관련 약물을 드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계피는 일부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들기름의 오메가-3 성분도 혈액 인고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신 후에 드셔야 합니다. 다섯째, 과다 섭취에 대한 경고입니다. 좋다니까 많이 먹으면 더 좋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매실청을 너무 많이 드시면 당분 과다 섭취가 되고 구란산 과다로 인해 치아 범낭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들기름을 너무 많이 드시면 설사를 할 수 있고 계피를 너무 많이 드시면 간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하루에 매실청은 최대 2~3숟가락, 들기름은 1숟가락, 계피는 차숟가락 4분의 1을 넘기지 마세요. 적당량을 지키는 것이 효과를 오래 지속시키는 비결입니다. 여섯째, 매실청 보관에 대한 주의 사항입니다. 매실청은 반드시 냉장 보관하셔야 합니다. 상온에 두시면 발효가 계속 진행되어 알코올이 생성되거나 곰팡이가 필 수 있습니다. 또한 3개월 이상 충분히 숙성된 매실청을 사용하시고 너무 오래된 매실청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 많은 분들께 효과가 있었던 방법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장애 상태가 다르고 생활 습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이틀 만에 화장실 가는 것이 편해지시고 5일 후에는 허리띠 구멍이 한 칸 줄어드셨습니다. 반면 어떤 분은 일주일이 지나도 큰 변화를 못 느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첫째, 장내 환경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장 안에 숙변이 많이 쌓여 있어서 매실청의 효과가 바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어떤 분은 뱃살의 원인이 숙변이 아니라 내장 지방 자체일 수 있습니다. 내장 지방을 빼려면 매실청만으로는 부족하고 식단 조절과 운동이 함께 필요합니다. 둘째, 평소 식습관이 영향을 미칩니다. 아무리 매실청을 드셔도 저녁에 라면을 드시고 간식으로 과자를 드시고 짜고 기름진 음식을 즐기시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매실청은 건강한 식습관의 보조제이지 마법의 약이 아닙니다. 셋째, 수분 섭취량이 중요합니다. 장이 원활하게 움직이려면 충분한 수분이 필요합니다. 물을 하루에 6컵에서 8컵 정도 드시면서 매실청을 함께 드시면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물을 거의 안 드시면서 매실청만 드시면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 기저질환의 유무입니다. 만성 변비가 단순히 장운동 저하가 아니라 갑상선 기능 저하나 다른 질환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매실청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5일이 지났는데 큰 변화가 없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최소 2주에서 3주 정도는 꾸준히 드셔보시고 그래도 효과가 없으시면 다른 원인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반대로 효과가 너무 좋다고 해서 양을 늘리거나 평생 드셔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장 환경이 어느 정도 개선되면 드시는 빈도를 줄이시고 건강한 식습관으로 그 상태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조급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몸은 기계가 아니라서 버튼 하나 누른다고 바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좋은 것을 넣어주면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 변화합니다. 박 할머니도 처음에는 일주일이 지나도 큰 변화가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2주를 더 하셨더니 3주째 되는 날부터 매일 아침 편하게 화장실을 가시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허리둘레가 처음보다 7cm나 줄어드셨고 예전에 못 입던 바지를 다시 입으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셨으면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지금 냉장고에 매실청이 있으시다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셔서 물 한 잔 드신 다음 매실청 한 숟가락에 들기름 한 숟가락 넣어서 드셔보세요. 그게 바로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 하나를 시작하면 그것이 큰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3일만 해보세요. 3일 후에 화장실 가는 것이 편해지면 5일까지 이어가 보세요. 5일 후에 허리띠가 느슨해지는 것을 느끼시면
그때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계속하고 싶으실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 내용 중에서 무엇부터 시작해 보시겠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들기름 조합해 볼게요. 저는 계피 넣어 먹어볼게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주변에 뱃살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소중한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